제가 갈비뼈가 4개나 부러져가지고 네, 오늘도 추가 비용 좀 들고 왔어요. 직장인들보단 조금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최저일 때 빵원? 최고일 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줘요. 사건 안 맡기셔도 알림 설정해야 되나? 네, 그거는 뭐 아니 사건을 맡겨야 돼.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촬영 장소도 좀 바뀌었고 분위기도 달라졌죠. 네. 저만 나오지 않고 이제 아주 우리 뭐라 그러지? 왜 말을 못하시죠? 미에서 좀 먹었어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요즘 뭐 이쁘다고만 해도 뭐 성차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 남자 보고 잘생겼다고 얘기하면 그 기분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누가 얼마 전에 나한테 손석구 닮았다고 얘기했는데 기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윤세영 변호사고요. 네, 자기 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21년부터 2024 시즌까지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장내 아나운서로 활동하기도 했고요. 또 프리랜서 아나운서로도 활동하고 있는 아나운서 오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운서 직업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좀 질문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렇죠. 근데 왜 하고 싶었어요? 약간 저는 예전부터 축구를 좋아했어요. 축구. 네, K리그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 K리그를 좋아하다가 이 K리그 관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리포터가 방송을 하는 거를 보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에 아나운서를 준비하게 됐고 정말 운이 좋게도 딱 인천 유나이티드에 채용이 떠서 지원하게 되었고 아나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요? 뭐 학원 같은 거를 다녀요? 아니면 과를 학교부터 어떻게? 학과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물론 언론 관련 학과를 나오면 더 좋겠죠. 더 도움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원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나운서도 결국은 사교육이군요. 네, 사교육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목소리에서 나오는 무게감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속도 이런 것들도 그게 학원 없이는 사실 배우기가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걸 또 이제 코치하는 그게 또 있군요. 맞아요. 보통 학원을 안 다니고 학생들끼리 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은 사실 현직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실제로 학원 선생님은 현직이거나 전에 현직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올바르게 말하고 있는지를 지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잘 알고 있는 분께 지도를 받아야 이게 안 좋은 쪼가 생기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쪼라는 단어 쓰셔야 됩니까? 아나운서 학원에선 쪼라고 써요. 그 말을. 오. 너 쪼가 왜 이래? 약간 이렇게 쓰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학원이 조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결국에는 변호사 똑같거든요. 그래요? 우리 저기 학교를 다니잖아요. 네. 그 대학교도 다니고 요즘 이제 로스쿨을 또 졸업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교수님 강의는 우리 변호사 시험 치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진짜요? 네. 생각보다 물론 교수님들은 촌철살인 같은 한마디씩을 하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수험 법학과 이 연구하는 법학이 또 달라요. 그래서 교수님 수업은 그것만 듣고 있다가는 변시에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무조건 사교육이 필수네요. 그 강사들의 강의를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걸 안 들으면은 그냥 떨어지는 지름길. 그 교수님들은 왜 학교 수업 등한시하냐? 본인들이 시험과 다른 쪽으로 자꾸 그 가르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우리 변호사 될 때도 사교육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러면 학원 강사분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변호사들도 강의한 사람 있고 예전에 시험 공부 오래 했던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이제 항상 제일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 이게 그래 좀 벌어야 이게 뭔가 그 내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품위를 유지하는 데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연봉은 또 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 질문이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사실 연봉은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얼마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또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또 촬영도 있지만 행사도 있고요. 또 강의도 있어요. 강의 같은 경우는 학교 방학이 되면 전 비수기가 돼요. 그러면 그때는 강의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또 행사가 많은 달에는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돈 격차가 이렇게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딱 얼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지만 일단 비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럼 최저일 때는 얼마인가요? 최저일 때요? 최저일 때? 최저랑 최고만 얘기해 주세요. 일단 최저일 때 네. 최저일 때 제가 또 TMI지만 비님 약간 우시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갈비뼈 부상이 있었어요. 제가 갈비뼈가 4개나 부러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예 한 달을 쭉 쉬었어요. 최저일 때 빠물이 오, 서사가 있죠. 잘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좋아. 최고일 때는 네.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군요. 왜냐면 생각보다 오케이. 많지 않아서. 왜냐면 이유가 네, 있어요. 제가 촬영을 정말 많이 하고 행사를 많이 한 달이 있었어요. 근데 또 아나운서는 꼭 필요한 게 샵에 가서 헤어 메이크업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헤어 메이크업 비용이 기본적으로 1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 만약에 받는 페이에 무조건 10만 원 빼야 되고 의상 대여하면 의상비 또 한 7, 8만 원 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직장인들보단 조금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아나운서 옷은 어디서 빌려요? 아나운서 옷은 정말 많은 의상 대여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나운서 옷만 빌려주나요? 아니요. 아나운서만 빌리는 게 아니라 학교, 대학교 졸업식 때 입는 옷 이런 정장 같은 옷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대여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렇군요. 페이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셨는데, 그럼 이제 하면서 제 직업도 뭐 페이로는 뭐 만족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지점들이 있는데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좀 이건 그래도 좀 내가 하고 뿌듯하다 뭐 그런 걸 느낄 때는 언제? 그래도 아나운서를 지금 4년 넘게 하면서 정말 다양한 콘텐츠에 참여를 했는데 특히 제가 뿌듯했던 콘텐츠는 의학 관련 콘텐츠예요. 그래서 의학. 네. 거기서 출연해서 간호사분과 같이 뭐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를 전달했던 콘텐츠를 제가 촬영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아마 구해줘 인권 촬영이 이제 법률 지식을 알려주면서 더 뿌듯한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평소에 이제 근무를 할 때 뭐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맞나요? 맞아요. 일단은 제가 근무를 할 때 정말 빨리 촬영을 했던 날은 새벽 4시에 헤어 메이크업을 받으러 갔던 적도 있고 어떤 날은 진짜 밤 10시에 헤어 메이크업을 받으러 갔던 날도 있어요. 그럼 10시에 어디 해주는 데가 있어요? 있어요. 오.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새벽과 그렇게 너무 늦은 밤이면 그죠. 추가 비용이 들어요. 저희 또 주말에도 추가 비용이 들거든요. 오늘도 또 헤어싱. 네, 오늘도 추가 비용 좀 들고 왔어요. 오늘 첫 촬영이니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네네, 제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네, 잘 염두에 두세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촬영이 바로 일정이 딱 정해지면 좋잖아요. 네, 그렇죠. 빡하게 잡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정 조정도 신경 써야 되고 저희 오늘 1시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일단 9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상암에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1시간 반 동안 받은 다음에 또 1시간 반을 또 이동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벌써 촬영 전부터 거의 한 4시간, 5시간 정도를 소요를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죠. 저 궁금한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네. 제가 촬영을 할 때 간혹 가다가 이 산에 영상이 귀속되는 그런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런 영상들은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산의 영상이에요. 그래서 산의 직원들만 보는 그런 영상인데 사실 저는 제 영상을 포트폴리오로 갖고 싶은데 네네. 이 영상을 제가 보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 영상에 제 초상권은 없는 건가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계약서 안 쓰셨어요? 그거 할 때? 계약서를 따로 안 써요? 근데 얘기는 하잖아요. 구두로 계약서를 안 쓰더라도 이 영상은 이제 드릴 수도 없고 그냥 우리만 보관할 거고 안 주겠다. 근데 촬영에 동의하시느냐? 동의했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내 초상권에 대해서 어찌 보면 너희가 가져라라고 내가 넘겨준 거죠. 그러면 이게 카톡으로만 이야기를 당연히. 나누는 것도 이게 다 해당이 되는 됩니다. 거예요? 네. 계약서를 반드시 쓰지 않더라도 계약은 문서에 의해서도 성립하지만 구두로 말로도 성립해요. 다만 말로 한 계약은 증거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카톡으로 나눴다면 증거가 있죠 지금. 그러면 이 사내 영상을
제가 그래도 저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거기 PD님께서 이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영상을 몰래 다른 데서 사용해도 안 되는 거겠죠? 질문에서 답을 이미 가지고 다음은 예,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그쪽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영상을 촬영하고 나면 소유권은 그 이제 제작을 의뢰한 자 보통 이 가지기 때문에 그거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곳에 이제 쓰게 되면 저작권 침해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쓴다는 게 네. 제 SNS에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네. 보통 아나운서들은 자신의 영상들을 PPT로 네. 좀 링크 걸어서 네. 실제로 어디 지원할 때 네. 그걸 제출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출해서 만약에 우리 PD님께서 열람만 했어요. 네. 보기만 하고 이거를 저장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영상 보고 영상이 있네? 네. 라고 본 것조차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SNS에 올리는 건 여러 사람한테 보내는 거고 네. 내가 한 사람한테 컨택하는 거는 그 영상을 어쨌든 동의를 받지 않고 1인한테 컨택을 하나 수백 명한테 알리나 마찬가지죠. 동의를 받아야죠. 근데 비영리적인 목적이면 괜찮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익성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근데 지금은 사익을 위해서 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제가 선생님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제 소개에서도 제가 네. 프리랜서 아나운서라고 네. 했잖아요. 제가 보통 계약을 할 땐 계약서를 쓴 다음에 그때 3.3을 떼는 계약을 많이 해요. 네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이 근로기준법에 좀 적용이 되는 걸까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그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근무 시간과 퇴근 시간 이런 것이 특정돼 있느냐. 두 번째는 직무에 대한 지시 감독 어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가서 누구한테 지시받고 감독하고 이런 관계냐 아니면 서로 그냥 계약에 의해서 좀 어느 정도 평등한 관계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는데 4대 보험을 들고 말고의 여부는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꼭 들지 않더라도 근로자도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을 때 딱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 받으면 좀 받을 수 없는 혜택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직업을 그냥 일을 하다 못하게 됐을 때 실업급여의 대상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실업급여는 생각해본 적도 네. 없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 일하면서. 네, 그러니까. 왜냐면 소속이 아니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퇴직금. 그렇죠. 퇴직금 문제가 있죠. 이게 그렇죠. 그죠. 예를 들어 그 사람과 오래 일을 했더라도 1년 이상 일을 하면 이제 근로자인 경우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데 네. 이제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이게 안 되죠. 두 가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제 산재 관련해서 또 이제 그 4대 보험을 또 들어야지만 인정이 되는 그 관련된 산재 보상 그런 걸 또 못 받게 되겠죠. 그럼 저 촬영하다가 다치면은 네. 보험 안 해주시나요? 그거는 보험을 안 듭시다. 보험을 따로 이거 다칠 일이 우리가 저기 어디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서 피디님 안 되겠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거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소속돼서 네네. 일하는 경우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나의 실수로 다쳤어요. 일을 하다가. 그럴 때도 당연히 그 산재 보상의 대상이 되고 대신 나의 과실이 큰 경우는 과실 상계를 당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해를 내가 1,0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내 잘못이 한 30% 이상 작용했다 그러면 30% 정도 깎고 700만 원 이제 지급된다든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방금 아나운서님 과실상계 몰랐는데 하시는 척 하셨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손익상계는 뭔지 알아요? 왜 그러세요? 오늘은 오윤희 아나운서분과 프리랜서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부회저 윤변에 출연하고 싶다라는 분은 연락 주셔도 됩니다. 없겠지만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아래로 네. 앱으로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홍보가 충분히 됩니다. 이제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또 이제 그 노출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다른 또 직업군에 있는 분들을 종종 인터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